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5일 주말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견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한 0.37%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0.41% 상승 마감했고 S&P 500이 마이너스 0.01%로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어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지수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개별주 중심의 어떤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들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증시 안에서도 좀 연출이 됐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기는 하죠. 뭐 최근에 거의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게 우리 시장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 미국 증시도 비슷한 흐름들이 최근에 계속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형주들 딴에서는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엔비디아가 2.6%대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애플이 한 1%대, 메타도 한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반면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뭐 브로드컴 그리고 뭐 아마존이나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좀 보합권에서 조금 조정으로 좀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엔비디아도 개별 이슈, 애플도 개별 이슈, 그리고 메타도 개별적인 이슈.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할 거지만 개별 이유들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온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개별 이슈가 딱히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과 비슷하게 일부 좀 하락 마감하는 아니면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었었는데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나왔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델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xAI죠. 네, xAI랑 델이랑 둘이 계약을 맺었다.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또 엔비디아의 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혼자 한 2.6%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이제 5월 달부터죠. 5월부터 중국의 그 스마트폰에 AI를 탑재시킨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현지 뭐 알리바바라던가 바이두랑 계속 좀 손을 잡고 중국의 AI 진출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덕분에 일단은 뭐 증권사들 쪽에서도 계속 좀 애플한테 긍정적인 어떤 좀 이야기들을 하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애플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좀 오늘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이따가 좀 기사랑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메타가 최근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이게 뭐 저번에도 한번 뭐 17일째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거 좀 기록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메타가 20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20일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플러스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20일이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메타가 굉장히 좀 주가 추세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이유를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뭐 본업을 잘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어떤 규모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AI라던가 그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데 마이크론이요. 이 선명하게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는 이 마이크론이 지금 4%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 마이크론이 지금 4%대 좀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런
개별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한 어떤 이슈화가 되는 어떤 뭐 산업이라던가 기업 요거에 따라서 같이 좀 반응을 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경제 지표상의 변화도 조금 있었는데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예상치보다 잘 안 나왔어요. 보면은 소매 판매가 예상치가 마이너스 0.2%였고 전월치가 0.7%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마이너스 0.9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도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 이전치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회하는 그런 좀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판매가 좀 위축됐다라는 얘기고 소비가 좀 별로 안 좋아졌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좀 인식을 하지 않았던 거는 그리고 크게 막 걱정을 하지 않고 뭐 쇼크나 이런 것들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는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일단 계절적인 이슈들도 있고요. 지난달이죠. 지난달이 아니라 12월 달이죠. 12월 달이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이 연말에 있었던 어떤 그 소비 시즌 그리고 뭐 홀리데이 시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때 소비를 한번 쫙 땡겨서 썼기 때문에 지금 뭐 1월 달 그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달이죠. 1월 달에는 뭐 크게 소비를 할 만한 이유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오히려 이렇게 좀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뭐 금리 인하라던가 그리고 지금의 어떤 공격적인 뭐 관세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드를 좀 좋게 해석하는 그런 최근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좋게 해석을 하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이제 돌아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락 좀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도 이제 조정이 나와서 이제는 한 4.7, 4.47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새 국채금리가 한번 좀 단기적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이전에 전 고가권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윗골이 달고 그리고 또 이틀 연속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인 점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기술주 전반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그거인 것 같아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미국 증시 내에서도 그 제약바이오 작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작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국채금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채금리와 가장 좀 밀접하게 커플링되는 그런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에 눌렸었던 제약바이오들,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제죠, 금요일 날 6%대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어느새 전고점 구간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알테오젠이 전고점 테스트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전히 계속 효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점 구간이라고 하면은 뭐 크게 뭐 엄청난 규모라기보다는 한 44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국채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 우호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충분히 지금의 어떤 44만 원 정도까지의 그런 상단을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렇게 상단을 좀 열어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밑에 단에 있는 리가켄바이오라던가 이런
그 기존의 플랫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전고점 이전에 만들었던 고가권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환경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리가켄바이오도 이번에 실적이 역대 최대치로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IR 뭐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번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이제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가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인 박스권 만들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좀 추세를 좀 높여나가는 이런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탈되면서 밑으로 쭉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옆으로 기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단 라인, 전 저점 라인을 깨지 않고 이전에 어떤 고가권, 요 저항 라인을 깨지 않고 지지를 좀 받쳐주는 흐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추세가 뭐 무너졌다, 망가졌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뭐 상단을 다시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알테오젠을 치고 올라가 준다던가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야 상단에 있는 21선 그래도 좀 올라와 주면서 전고점 구간 또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좀 테스트하는 구간이 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얘기하면은 또 같이 따라오는 게 이제 배제할 수 없을 만한 기업이, 이거는 다른 제약바이오는 아니긴 합니다만 오리온인데, 오리온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보시다시피 오리온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요 안에서 돌파를 못하고 보시다시피 요 과거에 이렇게 저가 만들었던 요 구간이 있죠. 요 저항대 라인을 계속 돌파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좀 반복이 돼 왔었는데 이번에 돌파를 했어요.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네, 이번에 상단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상단 돌파하고 위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는 뭐 지지까지 받쳐줬고요. 네, 그러면서 이전에 그 리가켄바이오 인수하면서 오리온이 이렇게 급락했었잖아요. 네, 이 급락분을 지금 되돌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상단에 따른 뭐 이걸 돌파해가지고 뭐 신고가까지 가고 뭐 이런 형태의 기대감을 지금 섣부르게 갖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요. 뭐 오리온이 사실 그 억가를 당한 감이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 억가를 당했던 부분 정도는 그래도 되돌려 주는 게 좀 인지상정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부터 뭐 오리온은 좀 그런 것들에서 계속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 안에서만 좀 노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전고점 요 구간이 있죠. 리가켄바이오를 인수하면서 하락했던 그 부분까지의 되돌림은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본업도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전 국가별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뭐 중국이라던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이런 국가들에서 잘 팔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중국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던 게 조금 안 좋았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다시 좀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는 원래 좀 잘 팔리고 있었고 뭐 국내 내수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꼬북칩 이런 것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기존의 어떤 이 과자 제품들이 좀 잘 팔리고 플러스권으로 또 돌아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본업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전에 과하게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리가켄바이오가 최근에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의 어떤 지분 가치만 생각을 했을 때도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하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그 이후가 이제 본업으로의 어떤 성장 요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이후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 또 가장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종목은 SK바이오팜인 것 같아요. 여전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라인 때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점 계속 높여주면서 좀 올라와주고 있고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최근에 시세 한번 거래량 동반해서 쭉 뽑아낸 뒤로 옆으로 좀 기간 조정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옆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크게 빠지지 않고 전저점을 계속 깨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습 이라고 좀 보고 있고
전고점 라인 돌파 시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이제 좀 조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뇌전증 치료제 뭐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직판으로 이제 팔고 있잖아요. 미국의 직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리를 너무 잘 잡고 있고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진전을 이뤄낸 그런 어떤 기업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가장 시장에서 핫하게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다뤄졌던 그런 이슈가 요거이지 않을까 싶은데 엔비디아가 이제 13F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 가치 변동이 있었는지 요거를 이제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건데 지분 가치 변동이 있었어요. 여기서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13F 보고서를 좀 보니까 이번에 뭐 어떤 기업들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신규로도 지분을 매입을 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매도를 했는지 요거가 이번에 좀 확인이 됐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역시 로봇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표시를 해놨는데 위라이드라는 회사가 신규로 지분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그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가지고 가고 있던 로봇 기업이 있었어요. 서브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서브 로보틱스의 지분을 매각하고 그리고 이 윌라이드라는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700만 달러 상당의 약 180만 주에 달하는 173만 8,563주인 건데 180만 주에 달하죠. 180만 주에 달하는 중국 자율주행 기업입니다. 이 위라이드라는 이 기업을 새롭게 지분을 좀 추가를 했고요. 위라이드는 어떤 기업이나 하고 이게 좀 보니까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벨 2부터 레벨 4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이고요. 세계 최초로 나스닥 상장된 범용 자율주행 기업이자 로보택시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이제 신규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위라이드라는 기업이 한 80%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초급등이 나왔고 이미 미국이라던가 뭐 UAE라던가 싱가폴 이런 국가들한테서 뭐 무인 주행 허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실제로 자율주행 뭐 연구개발이나 테스트 이런 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자체도 자율주행 관련한 포트폴리오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기업을 새롭게 추가했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았고요. 그럼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빠졌던 서브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죠. 로봇 기업이었었는데 이 로봇 기업이 빠지게 되면서 서브 로보틱스는 주가가 4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전부터 엔비디아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을 때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고 유의미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큰 캐파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자율주행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지난 실적 발표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련한 사업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장의 어떤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좀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그 네비우스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네비우스라는 회사도 새롭게 지분을 좀 공개를 했는데 네비우스 그룹도 약 한 5,600만 달러 상당의 120만 주의 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190만 주, 정확히 얘기하면 190만 주고요. 네비우스 그룹은 글로벌 AI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풀스택 인프라 구축 기업이고요. AI 기업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작업을 위한 뭐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던가 여기서도 나오죠.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팀 서비스, 생성 인공지능 개발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좀 많이 초점이 맞춰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테슬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테슬라 흐름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좀 차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져 있고 그리고 좀 조금 지지부진하게 흐름들이 좀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 이슈로 인해서 자율주행들 전반적으로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보게 되면은 실질적인 수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수혜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역시나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기는 저는 아직까지 상방은 더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단은 한 16만 원 정도 지금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구간이고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는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4만 8천 원, 그러니까 뭐 15만 원, 넉넉 잡아서 한 15만 원 정도 상단에 좀 저항대 라인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맞고 좀 쉬어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이런 뭐 자율주행 이슈라던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돌파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단은 추가적으로 더 열려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6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열어둘 수 있을 만한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HL 만도 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아다스라고 하죠. 그 자율주행 시스템 또 그 HL 만도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그냥 뭐 자동차 부품 뭐 하이브리드 이쪽에서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율주행 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상승 추세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환경들도 만들어주고 있어서 HL 만도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고점 라인 여기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이 하단 라인을 또 테스트를 하러 가겠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좀 모멘텀이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 라인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런 식의 흐름들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 뭐 현대모비스 이렇게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워낙에 좀 무겁기도 하고 현대모비스를 이런 모멘텀적으로 플레이하려고 다 그 붙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현대모비스는 추세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자율주행 모멘텀 기대해서 빨리 수익을 내야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는 오히려 다른 기업이 더 빠른 그런 환경이고 기술적인 어떤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현대모비스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성향에 맞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MC넥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거는 카메라 모듈 기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 네,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 지금 저항 맞을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상단에 한 26,000원 초반대 정도 위치를 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MC넥스는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것들로 엮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냥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던가 SOS랩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슈어소프트테크 이렇게 한 세 종목 정도는 뭐 자율주행 하면은 반사적으로 그냥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참고는 해 놓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이비전 시스템은 최근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하단 좀 손절 라인 좀 짧게 잡고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플러스로 주말 동안에 이 로봇 이슈가 엄청 많아요. 로봇 이슈가 엄청 많고 보면은 지금 그 피규어 AI
네, 많이들 아시죠? 피규어 AI라고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네, 그런 수익화를 시작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피규어 AI가 이제 395억 달러 기업 가치로 15억 달러, 한화로 하면 2조 원 정도의 신규 투자를 논의 중이라고 해요.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가 작년 거래에서 26억 달러로 평가된 스타트업 가치의 엄청난 상승이 될 겁니다. 라고 이제 그 기사에서 보도가 됐는데 피규어의 이전 투자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 그리고 제프 베조 뭐 이런 그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큰 어떤 유명인들 네, 이런 사람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한 그런 굉장히 유망한 어떤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현재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사는 BMW BMW 그 공장에다가 이 휴머노이드 실제로 지금 이미 납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EO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최근 링크드인을 SNS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1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하할 수 있어라고 이제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요. 좀 많아가지고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국의 춘제 갈라쇼에서 등장을 했었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예약 판매하자마자 품절됐대요. 그래서 싹 다 품절되는 그 유니트리라고 이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요 로봇이거든요. 근데 얘가 그 춤을 춰요. 이게 그 중국에서 만든 유니트리 로봇입니다. G1이라는 제품이고요.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그 관절이랑 이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여기까지 좀 발전이 됐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좀 놀라운 그런 성과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좀 춤을 추고 막 이런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고 뭐 춘제 때 갈라쇼에서 이렇게 막 등장해가지고 춤추고 이랬던 이 로봇이 지금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예약 판매 시작되자마자 바로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솔드아웃 걸린 거 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미 좀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느 정도의 기반이 마련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미 판매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메타에서도 방금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그 하드웨어 부서 내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팀을 현재 구성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메타가 초기에 집안일에 중점을 두고 중요한 게 여기 집안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AI의 로봇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그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그리고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 로봇들이 공통적으로 처음으로 갈 만한 그런 사용될 그런 대상이 다 공장이거든요. 공장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좀 험한 일들도 하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이제 그 역할로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미 피규어는 뭐 BMW 쪽으로 납품을 해 있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 공장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타가 자기들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공장용이 아니라 가정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좀 할 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거야 라고 일단은 그 목표를 세워놨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목표로 가지고 하드웨어 로봇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회사에서 제조하고 판매할 로봇용 기본 AI라던가 센서, 소프트웨어 이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의 어떤 뇌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센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재화 시키는 게 목표기는 한데 일단은 하드웨어부터 시작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트리 로보틱스 방금 보여드렸던 이 중국 기업이죠. 유니트리 이거 이렇게 춤추는 네, 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니트리 로보틱스 그리고 피규어 AI 이 회사들이랑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좀 약간 외주를 맡겨서 하드웨어만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가져오는 그런 형태를 할지 저 좀 구체화가 더 진행이 되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메타가 올해 AI 인프라 그리고 새로운 로봇 작업 이런 관련 제품에 $650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좀 앞으로의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하면서 이번에 메타가 좀 추가적으로 1%대 상승을 했고 20일째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데 동력을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금요일 날 보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가지고 로봇주들이 다들 좀 돌림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돌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돌려놨기 때문에 또 그 밑에 단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좀 연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CMS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이틀째 돌림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돌림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틀 연속 양봉 좀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에 만들었던 그 갭 정도는 메꾸러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CMS라는 종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이젠 R&M이라던가 뭐 클로봇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다 자리는 비슷비슷하죠. 돌림 나오고 있는 것들도 비슷비슷한 흐름들이고 그리고 뭐 제우스는 요거는 뭐 사실 반도체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도 그 로봇이 있긴 있어요. 로봇 사업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바닥권에서 좀 돌림이 나오고 있는 기업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모멘텀 좀 기대를 하면서 딱 그 고점 라인 때 저항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도 하루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더 조정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조정이 나오면서 전 고점 구간이죠. 여기가 가격대가 한 14,7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4,000원 후반대 정도에서 좀 돌림이 나온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좀 잡아볼 만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우스라는 종목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고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뭐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거의 진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사실 앞에 여기 좀 말씀드린 텔레칩스라던가 CMS, 하이젠 R&M, 뭐 클로봇, 유진로봇 뭐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테마성으로 순환매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한 종목들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은 반드시 좀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메타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메타가 좀 주도하고 있는 최근에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메타가 그 누구죠? 그 퓨리오사 AI를 한국의 그 이제 비상장 기업이죠. 퓨리오사 AI를 인수하겠다,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뭐 포바이퍼라던가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계속 좀 뭐 활용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일단 드려보는 거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 하면은 또 메타 로봇 하면은 또 같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워닉홀딩스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메타의 이전에 그 메타손 로봇 관련해가지고 메타 로봇손 막 이런 거 관련해서 워닉홀딩스가 그때 메타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 갔던 그 이력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이때 상한가 갔을 때 요때거든요. 작년 11월 초. 네, 그래서 워닉홀딩스라는 기업도 메타 로봇 관련 사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자리도 옆으로 좀 횡보시키면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다. 근데 좀 윗꼬리가 많이 다는 기업이어가지고 살짝 좀 그 캔들 차트가 좀 별로 이렇게 좀 더럽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참고를 해보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또 로봇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이런 얘기들 하면은 또 같이 올라오는 애들이 또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인데 뭐 xAI가 750억 달러 밸류로 100억 달러 펀딩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또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xAI 그 일론 머스크의 xAI죠. 여기서 이제 곧 있으면은 한 2, 3주 내로 그 그록이라는 또 AI 그록 3죠. 그록 3를 또 공개를 할 거다라고 그 예고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 최근에 레거시 쪽 반도체 기업들 분위기가 좋잖아요. 삼성전자는 저는 좀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계속 사실 긍정적으로 봤고 바닥권에서 좀 매수를 아마 이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주기적으로. 네, 근데 그런 어떤 접근법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요거는 좀 가져온 내용인데 미국이 TSMC에 인텔과 협업해라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요게 뭐 사실 실제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TSMC가 당연히 이거를 받아들일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뭐 싫겠죠, 당연히. 네. 근데 TSMC가 이 트럼프 정부가 어쨌든 계속 좀 압박을 하고 있고 인텔 공장의 소유권을 인수를 해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어요. 뭐 한쪽에서는 TSMC가 뭐 우호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TSMC가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미확정이고 불확실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계속 좀 관련한 모멘텀들은 이어지고 있는 이슈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레거시 쪽에 대한 어떤 좀 돌림 자체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지금 상반기에는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그 중국에서 핸드폰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모바일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구환신이 좀 적용이 되는 이 품목이 더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좀 저렴한 제품한테만 이제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더 비싼 제품한테도 보조금 지급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올해 연말 좀 생각을 하면은 10월 달 되면 또 윈도우 10이 이제 또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에 대한 새로운 신규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다가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이런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져가진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시간이 일단 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장비라던가 이쪽 단에서 뭐 신규로 증설을 해야지 이게 장비 주문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건데 과연 뭐 수요가 이렇게 좀 일부 회복이 되고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뭐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얼만큼의 이런 레거시 쪽에 투자를 할까라는 뭐 증설을 할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돌리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관점에서의 접근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텍플러스가 인텔 밸류체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텍플러스도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좀 이제 시세 나오고 좀 돌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상단은 2만 원 정도 저는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16,000원 정도에서 좀 저항대 있기는 한데 그 저항대가 뭐 엄청나게 두텁고 여기 뭐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 상단을 좀 밀어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2만 원 정도 좀 보면서 가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IMT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신규 상장 기업이에요. 네, IMT도 최근에 요 박스권 정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부담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자리 좀 예쁘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심텍도 마찬가지죠. 심텍도 이제 120일 장기 이평선 돌파했거든요. 종가상으로.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인 어떤 시세 붙을 수 있을 만큼 자리는 좀 만들어 놨고 그리고 YC나 이런 종목들도 계속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종목들이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은 좀 계속 좀 팔로우하면서 관종에 추가해 놓고 그리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